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안고 맑은 시냇물이 앞마당을 적시며 흐르는 청운골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위세가 높고 학식이 깊기로 소문난 김진사 댁은 기와지붕이 겹겹이 쌓인 웅장한 저택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으나 어느 날 밤 가문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소리 없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하나뿐인 금지옥엽 외동딸 서희아 씨는 꽃처럼 고운 외모와 정숙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문이 정해준 혼처가 아닌 오래전부터 연모해온 가난한 선비와의 애틋한 사랑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단 하루 앞둔 깊은 밤에 아 씨는 결국 자신의 사랑을 찾아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진사 부부는 가문의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 아 씨와 체격이 비슷하고 용모가 빼어난 여종 순이를 대신 가마에 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이는 대대로 김진사 댁의 은혜를 입으며 자라온 충직한 아이였기에 갑작스러운 주인의 명령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씨가 입던 화려한 비단 혼례복을 몸에 걸치고 얼굴에는 붉은 연지곤지를 찍었으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어색하여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진동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가마꾼들의 발소리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짓누르는 커다란 북소리처럼 크게 들려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순이는 아씨 대신 꽃가마에 올라타야 했으며 정든 고향집과 부모님 같은 행랑어른들을 뒤로 한 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판서 댁을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하는 기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마의 문이 닫히고 어두컴컴한 공간 안에 홀로 남겨진 순이는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자신의 손을 꽉 맞잡으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막막함에 휩싸여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아씨의 혼례를 축하하며 잔치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가마 안의 순이는 자신이 여종이라는 사실이 탄로나기라도 하면 가문은 물론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다는 공포감에 짓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가마 틈새로 언뜻 보일 때마다 순이는 이름도 모르는 신랑의 얼굴과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시댁 생활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가마는 점점 더 깊은 숲길을 지나 이 판서댁이 있는 낯선 마을로 향해 갔고 순이는 아씨의 말투와 몸짓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씩 되새기며 완벽한 연기를 다짐했습니다. 이 판서댁에 도착하자 수많은 하객이 모여들어 새 신부를 환영하며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웠으나 가마에서 내리는 순이의 발끝은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고 주위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의 살결을 파고드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례청에 서서 신랑과 맞절을 하는 순간에도 순이는 고개를 최대한 낮추어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했으며 화려한 족두리의 무게가 마치 자신의 거짓된 신분의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져 목이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을 인내하며 의식을 치렀습니다. 신랑인 이 판서댁 자제는 풍채가 당당하고 눈빛이 맑은 선비였는데 그가 순이의 손을 살며시 잡을 때마다 순이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속으로 수없이 용서를 빌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지는 동안 순이는 신부방에 홀로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비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저승사자처럼 느껴져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방 안에는 정갈하게 닦인 가구들과
화려한 병풍이 놓여 있었으나 순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보였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 이곳에서 쫓겨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될 안방마님의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순이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으며 아씨가 평소에 보여주던 우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흉내내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안방마님은 문틈으로 신부의 거동을 살피며 무언가 미심쩍은 듯한 기색을 보였으나 순이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단아한 자세를 유지했고 가까스로 첫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시험을 생각하니 앞길이 구만리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고 달빛만이 마당을 고요하게 비추기 시작했는데 순이는 이제 곧 닥쳐올 신방에서의 첫날 밤을 어떻게 무사히 넘겨야 할지 고민하며 차가운 방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순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김진사 댁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랐기에 아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신분을 속이고 안방 마님 노릇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라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씨가 평소 즐겨 읽던 책의 문구들과 서의 솜씨를 떠올리며 혹시라도 시댁 어른들이 글을 써보라고 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짜며 입술을 바짝바짝 말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아씨의 몸뚱이에 있는 작은 점 하나까지 기억할지도 모르는 유모나 가까운 친척들이 이 집에 방문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순이는 발가락 끝부터 소름이 돋아나며 전신이 경직되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등불의 일렁임이 마치 자신의 불안한 운명처럼 보였고 순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읊조리며 아씨가 무사히 정인과 멀리 도망쳐 행복하기를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런 공경에 빠뜨린 주인이 원망스러워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녘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 때쯤 순이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으나 문 밖에서 서성이는 누군가의 발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고 그것이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허탈한 마음으로 가슴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과 거짓으로 점철된 화려한 미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과연 이 연극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자신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를 생각하며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하녀들이 새순물을 들고 방 앞으로 모여들었고 순이는 다시금 아씨의 가면을 쓰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진심을 깊은 우물 속에 던져버린 채 오로지 가문을 위한 도구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겁에 질린 여종 순이의 영혼이 떨고 있었고 그녀는 그 영혼을 감추기 위해 더욱 짙은 화장을 하며 자신을 철저히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기물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주위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노력했고 시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올릴 때도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에 서린 불안감을 들키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이 판서댁 사람들은 신부가 수줍음이 많고 예의가 바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 칭찬이 순이에게는 오히려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왔고 매 순간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외로웠습니다. 가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여종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순이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저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고 비단 옷의 부드러움보다는 거친 삼배옷의 촉감이 그립다는 말도 안 되는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이가 아닌 서희 아씨였고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주인공이 되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매 순간을 전쟁처럼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보낸 마지막 인사가 주인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면 이 판서 댁에서 받는 첫 인사는 거짓된 축복이었기에 순이는 그 괴리감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유령처럼 집안을 거닐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순이는 아씨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혹시라도 잡혀오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본래 성품이 강인하고 영민한 아이였기에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고 시댁 식구들의 성격과 가문의 가풍을 빠르게 익히며 완벽한 며느리로 거듭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시댁 어른들은 점차 신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으나 그럴수록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진실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져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사당에 인사를 올리며 조상님들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으며 만약 이 거짓말이 들통나더라도 오직 자신만이 모든 벌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아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왔을 때 순이는 당황하지 않고 아씨가 예전에 들려주었던 소소한 추억들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차분하게 설명하여 위기를 넘겼는데 그때 안방마님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며 순이는 안도감과 동시에 심한 자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새로 온 마님이 친절하고 따뜻하다며 칭송했지만 순이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의 눈 속에 숨겨진 종의 비굴함을 찾아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이는 점점 더 서희 아씨의 모습에 동화되어 갔으나 밤마다 꾸는 꿈속에서는 항상 비루한 옷을 입고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마다 방 안의 화려함이 오히려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판서댁의 먼 친척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는 과거에 김진사 댁을 자주 왕래하며 진짜 서희아 씨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인물이라 순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손님은 신부의 얼굴을 직접 보고 인사를 나누고 싶다며 집요하게 만남을 청했고 시어머니 또한 가문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순이를 밖으로 불러냈기에 순이는 이제야말로 끝이 왔음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순이는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를 최대한 깊게 내려쓰고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으며 손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의 전신을 훑는 것을 느끼며 숨이 또 칠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직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날씨가 흐리고 방 안이 어두워 손님은 순이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순이가 미리 준비한 아씨 특유의 말투와 몸가짐 덕분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 짧은 순간 동안 순이는 수백 번도 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순이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손톱 자국을 내려다보았고 이 위태로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창밖의 달을 보며 차라리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매를 맞거나 죽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계속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으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자신을 믿고 가문을 맡긴 김진사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운명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닫고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며 아씨로서의 삶에 몰두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외침은
결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일기를 쓰듯 자신의 진짜 이름인 순이를 종이에 적었다가 불태우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애써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자신의 이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련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부터 김진사 댁 아씨가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식은 김진사 부부에게도 전달되어 그들을 안도하게 했으나 정작 그 주인공인 순이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이는 가끔 장터에 나가는 하인들을 통해 고향 소식을 들으려 애썼지만 혹시라도 의심을 살까봐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며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껴야 했고 자신의 부모님이 딸이 아씨가 되어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하실 모습을 상상하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랑인 이 도령은 순이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며 매일 밤 아름다운 시를 읊어주거나 다정한 말을 건넸는데 그 진심 어린 애정이 순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와 그녀의 양심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순이는 신랑의 따뜻한 눈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그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아씨의 껍데기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높이 뜬 밤이 찾아왔고 마을 전체가 달빛 아래 은은한 은빛으로 물들어 고요함이 극에 달했을 때 순이는 홀로 마당에 나와 우물가에 앉아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물속에 비친 여인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순이는 손을 뻗어 물결을 흐트러뜨리며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지우고 싶어 했으나 물결이 잦아들면 다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아씨가 지금쯤 어느 하늘 아래서 정인과 함께 저 달을 보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부디 아씨만은 자신과 같은 고통 없이 행복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이런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시댁 안팎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순이의 정체를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며 평화롭던 공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댁의 나이 많은 침선비는 순이의 바느질 솜씨가 예전 김진사 댁 아씨의 소문난 솜씨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으며 순이가 무심코 내뱉는 시장통의 거친 말투나 하인들을 대하는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에서 무언가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침선비는 이를 시어머니인 안방마님에게 조심스럽게 전했고 평소 며느리를 아끼던 시어머니였지만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은밀히 순이의 뒤조사를 지시하며 그녀를 시험할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아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급급했으나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건넨 의미심장한 질문에 당황하여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넘겼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이미 순이의 심장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순이는 그 눈빛 아래서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며 전신을 떨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고 만약 정체가 탄로난다면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으나 고향의 부모님과 김진사 댁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망을 칠까 생각하며 짐을 싸려 했으나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과 담장 너머의 어둠을 보니 자신이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욱 깊게 결함해지는 운명임을 깨닫고 이제는 도망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서 진실을 밝히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새벽이 오면 다시금 두려움에 무너져 내렸고
순이는 매일 아침 죽음보다 더한 공포 속에서 눈을 뜨며 또 한 번의 거짓된 하루를 시작하는 가련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김진사댁 아씨의 실종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산속에서 아씨를 닮은 여인을 보았다거나 김진사댁 하인들이 밤마다 누군가를 찾으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술을 타고 이판서대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라며 일축했으나 소문이 구체화될수록 의심의 씨앗은 싹을 틔웠고 특히 질투심 많은 일가 친척들은 이번 기회에 순위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자녀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집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성실한 집안일과 어른 공경에 더욱 매달렸으나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노력이 가증스러운 연기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빨래터에서 여종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당하게 걸어야 했던 그 순간의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순이는 방 안에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 숨어 자신의 손을 만져보며 이것이 정말 내 손인지, 내가 정말 순이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씨가 되어버린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비단 옷의 감촉이 익숙해질수록 자신의 본래 모습은 희미해져 갔고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이 낯설어 거울을 깨뜨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자신이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고독함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순이의 방을 찾아와 차를 마시자고 청하며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만이 가득 흐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순이의 심장을 det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네가 진정 김진사의 딸 서희가 맞느냐고 나직하지만 서슬 펄은 목소리로 물었고 순이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가늘게 떨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질문은 확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추궁이었으며 순이는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직감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말 듯 흔들렸고 순이의 눈가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고여 비단옷 위로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그 짧은 순간을 위해 평생의 용기를 끌어모으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없는 순이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이는 것을 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여인의 운명이 엇갈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무어라 변명을 하려 했으나 목구멍까지 차오른 진실의 무게 때문에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순이의 모습에서 오히려 처량함과 가련함을 느꼈는지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순이를 돌아보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니 스스로 길을 찾으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으며 순이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와 엇갈린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뿐이었기에 순이는 밤새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준비를 하며 눈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순이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지고 있던 거대한 거짓의 짐을 내려놓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해가 떠오르자 순이는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아씨의 옷이 아닌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속옷 위에 겉옷만을 걸친 채 시어머니의 처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으나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는 사형수처럼 무거웠고 마당을 지나는 하인들은 신부의 초라한 행색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고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앞에 도달한 순이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한 듯 시어머니와 신랑이 도령이 나란히 앉아 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두 사람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진짜 이름은 순이이며 김진사 댁의 여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눈물로 고백했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씨 대신 가마에 올랐던 정황을 하나하나 털어놓으며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고 이 도령은 배신감과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순이를 내려다보았으며 시어머니는 표정 없는 얼굴로 순이의 고백을 끝까지 경청한 뒤 천천히 입을 열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한마디를 준비했습니다. 순이는 죽음을 각오한 듯 눈을 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으며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불호령이나 매질을 상상하며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으나 들려온 것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나직한 탄식과 신랑의 떨리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청운골의 기품 있는 저택 안에서 한 여종의 진실한 고백이 울려 퍼진 그날 아침, 가문의 명예와 한 여인의 목숨이 걸린 위태로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고백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고 방바닥을 적시는 눈물방울만이 그녀의 진심을 대변하고 있었으며 이제 그녀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바닥에 머리를 댄 채 진실을 고백하자 이판서댁의 너른 안방에는 차가운 서리발이 내려앉은 듯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그 정적은 순이의 가느다란 숨소리조차 잡아먹을 듯이 위태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멈춘 뒤에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우물물처럼 속을 알 수 없게 가라앉아 있었기에 순이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김진사 댁의 먼 친척이자 평소 재산을 탐내어 마을 여기저기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던 박 씨가 갑자기 앞마당으로 들이닥치며 내지른 날카로운 고함 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신부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전해 들었는지 기세등등하게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 끝까지 올라와 이 집안의 며느리는 가짜이며 천한 종년이 상전에 자리를 찬탈했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씨의 등장에 집안 하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로 귀를 곤두세우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대문 근처로 모여들어 김진사댁과 이판서댁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광경을 구경하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 앞에서 순이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이 고얀 년이 감히 양반의 가문을 능멸하고 신분을 속여 호의호식하려 했다며 당장 관가에 넘겨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순이는 박 씨의 거친 기세에 눌려 더욱 몸을 움츠렸지만 박 씨의 목적이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이 혼란을 틈타 두 가문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임을 눈치챈 하인들은 분노 섞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마을의 여론은 순식간에 험악해졌으며 정숙하고 어질기로 소문난 신부가 사실은 여종이었다는 소식은 산불처럼 번져나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살얼음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지켜보며 가장 오랫동안 이 판서댁을 지켜온 유모 할멈이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와 박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예의를 갖추어 조용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멈은 박 씨를 향해 주인 집의 안방에서 외부인이 이토록 소란을 피우는 것은 가문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며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그 처분은 집안 어른이 하실 일이니 물러가라고 일갈했습니다. 할멈은 순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사람이 지은 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나. 그 죄 뒤에 숨겨진 사정과 그동안 이 아이가 보여준 진심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나직하게 조언했습니다. 박 씨는 노비 주제에 어디서 참견이냐며 길길이 뛰었지만 할멈의 단호한 태도와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침묵에 눌려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마당 한가운데서 순이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에서 저 여종이 아시인 척하며 우리를 속였으니 당장 멍석마리를 해야 한다느니 혹은 오죽 사정이 급했으면 저랬겠느냐며 찬반 양론으로 갈려 웅성거렸고 그 소음은 이 판서 댁의 고요했던 기와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받는 비난보다 김진 사댁의 명성이 더럽혀지는 것이 더 괴로워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죽음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신세임을 깨닫고 그저 바닥의 먼지만을 응시했습니다. 박 씨는 더욱 기세를 올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당장 저 가짜 신부를 끌어내어 마을 광장에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소리쳤고 이에 동조한 몇몇 장정들이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려 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주인마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 씨를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린 위험에 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기세가 한풀 꺾인 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박 씨를 향해 우리 집안의 일에 이토록 정성을 들이니 고맙기는 하나 남의 집 가풍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행실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며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도 조용히 눈길을 보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매섭고 단호하여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밀려나며 입을 다물었고 마당에는 오직 박 씨의 가쁜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이 아이가 여종의 몸으로 아 씨의 자리에 앉은 것은 분명 용서받지 못할 기만이나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직접 물을 것이니 모두 물러가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꼈지만 박 씨의 비열한 공세로부터 자신을 일단 보호해준 시어머니의 배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으며 그녀는 자신의 비천함이 새삼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한 듯 무언가 더 말을 하려 했으나 이 판서댁 하인들이 길을 막아서자 혀를 차며 언젠가 이 가문도 무너질 것이라 저주를 퍼붓고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으며 마을 사람들도 허탈한 표정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으며 순이는 이제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아 자신의 진실한 속마음과 가문의 운명을 놓고 마지막 단판을 벌여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앉으며 순이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고 순이는 무릎으로 바닥을 기며 시어머니의 발치까지 다가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 판서댁의 사랑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랑이 도령은 배신감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씨가 아닌 여종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순이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마음씨와 영민한 재치들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신분을 초월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서재에 홀로 앉아 책장을 넘기지 못한 채 멍하니 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인들은 신방에서 나오는 순이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평소 그녀가 보여준 친절을 떠올리고 안타까워했으나 한편으로는 신분을 속인 대담함에 경악하며 저 아이가 과연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지 걱정 섞인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고 순이의 정체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갈 기세여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시어머니의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심정과 아씨를 대신해 가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주인의 명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솔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비천한 종의 신분이나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진심으로 시어른들을 부모처럼 모셨고 신랑을 향한 마음 또한 한치의 거짓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눈물로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순이의 고백은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절절한 진심과 희생정신은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차 차가운 살기에서 무거운 연민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거친 손마디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보며 만약 이 아이가 진짜 양반가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제목이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가문의 법도가 엄하기에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을 광장에서는 박 씨가 사람들을 다시 모아 김진사 댁과 이 판서댁을 싸잡아 비난하며 이 일을 관가에 고발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탐욕에 절어 있어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박 씨는 이번 기회에 두 가문을 파멸시키고 자신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으며 순이를 그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려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박 씨의 경거망동을 경계하면서도 신부의 정체가 바뀐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판서댁의 처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밥 짓는 연기조차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이는 방 안에서 밖에 소란을 짐작하며 자신의 운명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 가문 간의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나야겠다고 결심하며 품 안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쥐었습니다. 순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며 무엇을 하는 짓이냐고 호되게 꾸짖었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엄격함이 서려 있어 순이는 단도를 떨어뜨리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는 것보다 살아남아 자신의 죄를 씻고 가문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속죄라며 순이에게 고개를 들라고 명령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위엄과 자비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이에게 네가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만 네가 보여준 충심 또한 내가 보았으니 지금 당장 처결하지 않고 며칠 더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순이를 작은 별채에 가두고 누구와의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순이는 어두운 별채에 홀로 남겨져 창살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로 이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별채 밖에서는 하인들이 순이의 처우를 두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몰래 주먹밥을 던져주기도 했으나 어떤 이는 가문의 수치라며 침을 뱉기도 하여 순이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신랑이 도령은 별채 근처를 서성이며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그녀의 흐느낌 소리만을 들으며 가슴을 쳤는데 그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신분이 아닌 순이라는 여인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이 판서에게 나아가 모든 사실을 고하고 순이를 선처해달라고 청하고 싶었으나 가문의 엄격한 규칙과 아버지의 불같은 성품을 잘 알기에 입술만 깨물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 박 씨의 선동에 넘어간 일부 청년들이 이 판서댁 담벼락에 돌을 던지기까지 했고 시어머니는 집안 내부 단속을 강화하며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최후의 결단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모 할멈을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고 할멈은 어둠을 틈타 마을의 현명한 어른들을 찾아가 김진사 댁의 사정과 순이의 효심에 대해 설명하며 여론을 조금씩 돌려놓으려 애썼으나 박 씨의 악랄한 방해로 상황은 쉽사리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예 관가의 포졸들을 매수하여 순이를 끌어내려 시도했고 이 판서 댁 대문 앞까지 들이닥친 포졸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집안 하인들이 맞서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대문으로 나아가 관가에서 정식 문초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집안의 사람을 함부로 데려갈 수 없다며 이 판서의 직인을 내보여 포졸들을 물리쳤지만 이는 잠시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별채 안의 순이는 밖에서 들려오는 칼싸움 소리와 고함 소리에 자신의 존재가 가문에 얼마나 큰 폐를 끼치고 있는지 절감하며 차라리 자신이 나가서 모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시어머니에게 간청하려 문을 두드렸으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 판서댁의 뒤뜰에는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박 씨가 보낸 괴한들이 순이를 납치하여 강제로 죄를 자백하게 하려고 담을 넘는 모습이 포착되자 집안은 다시 한번 소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던 이 도령과 건장한 머슴들이 괴한들을 제압하여 박 씨의 비열한 음모를 밝혀냈고 이 사건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박 씨의 탐욕스러운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박당한 괴한들은 박 씨가 시켰다고 자백했으며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가 박 씨를 옹호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반전되어 순이의 가련한 처지에 동정표가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 앞으로 모이게 한 뒤 순이의 정체와 그동안의 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문의 자존심을 건 최후의 선언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순이는 별채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야말로 자신의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단장을 정갈하게 마친 채 운명의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가짜 아씨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당당해 보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으며 죽더라도 정직하게 죽겠다는 각오로 눈빛을 맑게 빛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대지를 비출 때 이 판서댁의 대문이 활짝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마당으로 모여들었으며 시어머니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중앙의 자리를 잡고 순이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순이는 소박한 하얀 소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나와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그녀의 청초하고 단호한 모습에 비웃음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구석에서 이 판서댁이 죄인을 감싸고 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기구한 여종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시어머니의 입술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잘못을 엄히 꾸짖으면서도 그녀가 가문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충절과
그동안 이 집안에서 행한 선행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법보다 앞서는 도리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사람들은 신분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순이가 보여준 용기에 감복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저기서 그녀를 용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령 또한 순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신분이 무엇이든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이 여인이라 선언하여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이 도령의 파격적인 선언이 마당 가득 울려 퍼지자 자리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공기는 다시금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의구심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습니다. 순이는 신랑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심장이 사놓는 듯한 충격을 느꼈으며 감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비천함이 신랑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이 기막힌 광경을 보고 실성한 듯 웃으며 양반의 자제가 천한 종년의 손을 잡고 사랑을 맹세하다니 이 나라의 법도가 무너지고 가문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시어머니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박 씨의 소란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깊고 무거웠기에 마당의 소란은 점차 잦아들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인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걸어나와 시어머니에게 묻기를 신부의 정체가 바뀐 것은 하늘을 속이는 일이나 저 아이의 눈망울에 서린 진심을 보아하니 무작정 매질을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니 이 일을 어찌 매듭지을 것이냐며 부드럽지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이의 앞으로 다가갔으며 그녀의 손에는 이 판서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보물인 옥비녀가 들려 있었고 그 영롱한 빛깔이 아침 햇살을 받아 순이의 머리 위에서 신비롭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순이에게 네가 지은 죄는 가문의 성을 도용한 것이니 죽어 마땅하나 네가 지난 세월 보여준 효심과 이 집안을 위해 바친 헌신은 그 어떤 양반과 규수보다 귀하다며 순이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눌러 진정시켰습니다. 이때 별채 뒤편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박 씨의 수하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와 순이가 김진사 댁에서 도망칠 때 훔쳐온 폐물이 있다며 거짓 증거를 들이밀어 상황을 다시 한번 파국으로 몰고 가려 획책했습니다. 박 씨가 내놓은 폐물은 사실 그가 미리 준비한 모조품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화려한 보석을 보자마자 저 여종이 탐욕에 눈이 멀어 상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다며 다시금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했고 순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결코 재물을 탐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랑의 손을 놓고 시어머니의 발치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만약 제가 단 한 푼의 재물이라도 탐했다면 이 자리에서 천둥벼락을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도령은 박 씨의 비열한 수법을 간파하고 그가 내놓은 폐물을 낚아채어 면밀히 살피더니 이 보석은 우리 가문이나 김진사 댁의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짜라며 박 씨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폭로하여 장례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횡설수설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뒤였고 사람들은 이제 박 씨의 말보다 순이의 눈물 섞인 호소에 더 귀를 기울이며 진실의 향방을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 아씨의 옷이 아닌 네가 가장 아끼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명했으며 순이는 의아해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명에 따라 별채로 들어가 예전에 어머니가 지어주신
낡은 무명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순이가 비단옷을 벗고 소박한 무명옷 차림으로 다시 마당에 서자 그 모습은 오히려 아 씨의 가면을 썼을 때보다 훨씬 단아하고 정갈해 보였으며 그녀의 본연의 아름다움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를 신부는 타고나는 것이나 귀한 성품은 스스로 닦는 것이니 나는 오늘 이 아이를 여종 순이가 아니라 나의 수양딸이자 이 집안의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가문의 법도를 중시하던 당시 사회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기에 박 씨는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순이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의 안색만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결정은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이미 김진사 댁에 연락하여 서희아 씨가 무사히 정인과 정착했다는 소식을 확인했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순이를 정식으로 입적시키는 절차를 은밀히 준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보호하려 했음을 깨닫고 시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세상에서 가장 서러우면서도 행복한 눈물을 쏟아냈으며 마당의 긴장감은 어느새 따스한 감동으로 변해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려 했으나 이 판서댁의 건장한 머슴들이 그를 가로막아 대문 밖으로 끌어냈고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향해 야유를 보내며 그의 몰락을 고소해했습니다. 이 도령은 순이를 부축해 일으키며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대역도 아닌 순이 그 자체로서 살아가자고 다정하게 속삭였고 순이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돌아갈 집을 찾았음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원로인 김노인도 시어머니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진심이니 이 판서댁의 너른 도량이 마을의 귀감이 될 것이라 칭송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축하의 말을 건네며 험악했던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자신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던 하인들에게도 일일이 다가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으며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풀린 하인들은 이제 그녀를 진짜 마님으로 받들겠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려 순이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머리에 직접 옥비녀를 꽂아주며 이제 너는 이 집안의 빛이니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당당하게 앞날을 가꾸어 나가라고 격려했고 순이는 그 따뜻한 손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금 효도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청운골의 이 판서댁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의 꽃이 피어났으며 순이의 정체를 둘러싼 모든 의심과 갈등은 시어머니의 자비와 순이의 진심 어린 속죄를 통해 아름답게 승화되어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마당을 거닐며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으며 그녀의 영민함과 부지런함 덕분에 이 판서댁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가 넘치고 풍요로워졌으며 사람들은 순이를 무명옷의 보살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도령 또한 순이와 함께 서재에서 글을 읽거나 들판을 산책하며 신분을 초월한 깊은 사랑을 나누었으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 마을에는 어느새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가끔 순이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멀리 있는 서희아 씨를 떠올리곤 했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아닌 축복의 마음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기구했던 운명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감사하며 매일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순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때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고 짓궂게 묻곤 했지만 순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어머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 떠날 수 없었다고 대답하여
시어머니의 웃음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진사 댁의 노복 하나가 서희아 씨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오자 순이는 자신의 행복이 아 씨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다시금 고뇌에 빠졌지만 시어머니는 그 소식이 순이를 흔들기 위한 박 씨의 마지막 농간임을 간파하고 순이를 다독였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서희아 씨는 정인과 함께 작은 마을에서 아이를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순이는 그제야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이 판서댁의 며느리로서의 삶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 하인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순이를 무시하던 이들이 있었으나 순이가 몸소 부엌일을 돕고 아픈 하인들의 간호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그녀의 진심에 감복하여 이제는 집안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출신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선행을 베풀어 그녀의 이름은 청운고를 넘어 이웃 고을까지 덕망 높은 여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되었지만 이 판서댁의 온돌방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했으며 순이는 시어머니의 겨울옷을 직접 바느질하며 정성을 다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솜씨를 보며 명문가 아씨보다 낫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문득 자신이 처음 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의 공포와 외로움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고 눈앞의 평화로운 일상이 마치 기적처럼 소중하게 다가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에서 순이를 만나면 누구나 먼저 인사를 건넸으며 순이는 한결같은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답례하여 신분제가 엄격한 사회에서도 인품이 신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도령은 순이의 이런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녀를 위해 직접 시를 지어 헌정하기도 했고 그 시는 마을 아이들이 노래처럼 흥얼거리며 퍼져나가 청운골의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순이를 불러 가문의 안살림을 상징하는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며 이제 네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선언했고 순이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 잠시 주저했지만 시어머니의 믿음직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내는 짤랑거리는 소리는 순이에게 더 이상 쇠사슬의 소리가 아닌 새로운 삶을 여는 희망의 종소리로 들렸으며 그녀는 이 소중한 가문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조상님들 앞에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별채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이제는 무섭지 않았고 순이는 문창호지에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이제야말로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 있음을 깨닫고 깊은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순이는 시어머니의 비서이자 동반자로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며 가문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하여 이 판서의 칭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순이는 종종 마당 한구석에 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만약 아씨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만약 자신이 대신 가마에 타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기도 했지만 결론은 항상 지금의 삶이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박씨조차 용서하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였으며 박씨가 가세가 기울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몰래 쌀을 보내주어 그를 참회하게 만들었고 박씨는 나중에 순이 앞에 나타나 눈물로 용서를 빌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러한 순이의 자비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청운골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돕는 풍습이 생겨났으며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가 한 여종의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순이는 이제 더 이상 여종 순이가 아닌 이 판서 댁의 어엿한 안방마님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아름다운 민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등불을 끄기 전 순이는 신랑과 함께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내일은 어떤 선행을 베풀지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낮은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마을에 밤하늘로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꿈속까지 포근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순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시어머니의 이부자리를 살피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해 순이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순이의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그 빛 아래서 순이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며 깊고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밝고 희망찬 내일의 꿈만을 꾸게 된 순이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순이의 진심은 차가운 법도보다 뜨거웠으며 그녀의 용기는 높은 담장보다 높았기에 그녀는 결국 자신을 개삼매던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쟁취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은 순이의 겸손과 인내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순이의 마당에 핀 매화 향기가 유독 진하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순이의 삶이 그 꽃향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아씨의 표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기쁨을 얼굴에 담아내며 집안 곳곳에 행복의 기운을 전파하는 진정한 안주인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운골의 전설적인 여종 대역 사건은 갈등과 의심의 시간을 지나 이해와 포용의 결말로 치닫고 있었으며 순이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꽃으로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고 진실이 햇살 아래 드러나자 이 판서댁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경이로움과 숙연함이 동시에 서려 흘렀으며 박씨의 비열한 음모가 낱낱이 밝혀진 그 자리에는 이제 비난 대신 따뜻한 연민의 숨결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가문의 명예는 문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지탱하는 사람의 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오늘 이후로 이 아이를 비방하는 자는 우리 가문을 능멸하는 자로 간주하겠다고 서슬퍼런 위엄을 보였습니다. 박 씨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기뻐했고 순이는 자신을 옥죄던 그 무거운 족쇄가 비로소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며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당을 정돈하며 새로운 마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고 이 판서 또한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고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존중하며 순이를 며느리로 공식 인정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령은 순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그녀가 겪었을 그 모진 세월과 외로움을 위로했고 순이는 신랑의 듬직한 어깨에 기댄 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 몇 번이고 자신의 볼을 꼬집어보며 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순이의 사연에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들이 오해했던 것을 사과하러 집 앞으로 찾아왔으며 순이는 그들에게 일일이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전했고 그녀의 너그러운 모습은 마을 전체의 화해와 상생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순이에게 가문의 법도를 가르치는 대신 그녀의 타고난 영민함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안살림의 권한을 대폭 넘겨주었으며
순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쌓아온 지혜를 발휘하여 집안의 낭비를 줄이고 하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박 씨의 농간의 노라나 이판서 댁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이들도 이제는 순이의 성품을 칭송하며 가문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고 청운골은 한 여종의 진심 어린 희생과 용기를 통해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며 예전 여종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녀의 이런 겸손한 태도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흡족하게 하여 두 고부 사이의 정은 친모녀보다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만지며 이 손이 우리 집안을 구하고 내 아들의 마음을 구했다고 나직하게 말해 순이를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박 씨의 수아들은 이미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관가로 압송되어 그들의 비겁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며 이 판서댁의 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견고해졌으나 그 대문은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자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도령은 순이와 함께 마을 들판을 거닐며 아씨를 대신해 가마를 탔던 그 기구한 운명이 사실은 우리 두 사람을 맺어주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다고 말해주며 순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순이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순이를 여종이라 부르지 않고 청운골의 보배라 칭송하며 그녀가 베푸는 자비와 지혜를 본받으려 애썼고 순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느라 고통받았던 그 긴 밤들이 사실은 더 단단한 안방마님이 되기 위한 시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가문의 보물인 옷가락지를 끼워주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큰 복이었으니 앞으로도 이 집안의 기틀을 잘 닦아달라고 당부했고 순이는 그 반지에 무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심하며 조상님들의 신주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순이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녀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순이는 하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어 집안 전체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해와 포용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뿌리를 내렸고 순이의 삶은 이제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 눈부신 빛의 향연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종종 부엌에 들어가 직접 죽을 쑤어 동네 노인들에게 대접하곤 했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 소문이 났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돋아나니 사람들은 그녀를 복덩이라 부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순이가 여종 시절 하던 버릇대로 마루바닥을 직접 닦는 것을 보고는 이제 마님이니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타박하면서도 그런 검소한 모습이 내심 기특하여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박 씨의 비겁함을 규탄하던 목소리 대신 순이의 선행을 기리는 이야기가 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순이를 주인공으로 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청운골의 골목마다 활기찬 웃음소리를 퍼뜨렸습니다. 순이는 이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개척해낸 당당한 안주인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격려했고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흐릿한 불안감을 씻어낸 채 맑고 깊은 지혜의 빛을 가득 머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진사 댁에서 소식이 왔는데 서희아 씨가 순이의 소식을 듣고 고마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으며 자신을 대신해 고초를 겪은 순이를 위해 정성껏 수놓은 비단, 보자기와 서찰을 보내왔고 순이는 그것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찰에는 순아 미안하고 고맙구나. 네 덕분에 나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 있었고 네가 우리 가문을 지켜주어 이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으니 부디 너도 행복해라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적혀 있어 순이의 오랜 마음에 글이 달아 짐을 완전히 덜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그 편지를 함께 읽으며 이제야 모든 매듭이 풀렸다며 허어롭게 웃으셨고 이 판서댁과 김진사댁은 비록 사연은 기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두 쌍의 연인을 탄생시킨 인연의 터전이 되었음을 서로 인정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서희 아씨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원망이나 아픔 대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도령은 과거 시험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틈틈이 순이를 도와 집안일을 돌보았고 두 사람은 달밤에 마루에 앉아 시를 읽거나 미래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미리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어 마을 청년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겪은 이 기적 같은 변화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매 순간 진실을 지키려 노력하고 타인을 배려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며 그녀의 삶은 신분이 곧 인격이라는 당시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끔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도 순이는 앞장서서 곳간을 열고 죽을 쏘어 나누어 주었으며 그녀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 청운골은 주변 고을 중에서도 가장 화목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순이를 전적으로 믿고 안방의 주인 자리를 완전히 내주었으며 자신은 편안하게 손주를 기다리는 노후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순이의 성장을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순이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정성껏 봐드리고 문 밖에서 문안 인사를 드린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신랑과 함께 등불 아래서 하루의 일을 마무리했는데 그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이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은은한 매화 향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 때면 순이는 자신이 여종으로 태어나 아씨가 되기까지의 그 험난했던 여정이 마치 한 편이 긴 꿈결 같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분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이의 삶은 그렇게 갈등과 투쟁의 시간을 지나 평화와 화합의 안식처에 도달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밤의 동화가 되어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다시 돌아 꽃 피는 봄이 왔고 이판서 댁 마당에는 순이가 정성껏 가꾼 꽃들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꽃 구경을 핑계로 집안에 모여들어 순이가 내어주는 차와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순이는 그들 틈에서 수줍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기품 있는 몸가짐은 이제 그 어떤 명문가 부인보다도 우아하여 처음 보는 이들은 그녀가 예전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자신의 과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현재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 삶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순이를 보며 사람의 근본은 가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큰 가르침을 얻었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신랑과 함께 마당 한구석에 새나무를 심으며
이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 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놀겠지라는 희망찬 상상을 했고, 이 도령은 순이의 손을 잡으며 그 아이들에게 당신처럼 어질고 강한 마음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봄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흘러갔으며,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제일처럼 기뻐하며 이 판서댁의 영원한 번영을 빌어주었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고난을 딛고 일어선 인간의 위대한 승리이자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서사시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녀는 이제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평온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이는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밝은 달을 향해 기도를 올렸는데, 자신을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복이 깃들기를 빌고 자신의 삶을 지켜준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달빛은 그녀의 얼굴을 인자하게 비추어 주었고, 바람은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편히 쉬라는 위로를 건네는 듯했으며, 순이는 그 따스한 포옹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화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었으나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청운골의 흙 속에 스며들어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아이의 마음 속에서 예쁜 꽃으로 피어날 것이며 영원히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전설이 될 것입니다.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부자리에 누웠고,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으며,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축복과 안식의 시간이 되어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덧 청운골의 들판에 황금빛 곡식이 물결치고 산등성이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결실의 계절이 찾아오자 이 판서댁의 너른 마당에는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이제 당당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곳간의 열쇠를 갈무리에 차고 하인들과 함께 겨울을 날 준비를 서두르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고,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활기찬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두려움과 불안은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멀리 사라졌으며, 순이의 얼굴에는 깊은 지혜와 자애로움이 깃들어 이제는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녀가 여종 출신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할 만큼 기품 있는 귀부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순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날의 시련이 오히려 이 집안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걸음이 되었음을 깨닫고 조상님들께 감사의 묵념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판서댁을 가리켜 복이 굴러들어온 집이라 칭송했으며, 순이가 베푸는 따뜻한 정과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복하여 마을 전체가 다툼 없는 화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순이를 청운골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순이는 추수 때가 되자 가장 먼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쌀을 따로 떼어놓고 마을 어귀에 커다란 솥을 걸어 고소한 쌀밥과 국을 끓여 나누어 주었으며, 그녀의 진심 어린 선행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신랑이 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더욱 빛냈고, 그는 바쁜 정사 속에서도 늘 순이의 조언을 구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깨우쳤으니,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 동반자로서의 깊은 신뢰로 승화되어 주변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가끔 일과를 마치고 홀로 마당의 장독대를 닦으며 자신의 기구했던 운명을 되돌아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상처가 아름다운 흉터로 남아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준 훈장처럼 느껴져 조용히 웃음 지었습니다. 가을밤이 깊어지자
은하수가 하늘을 수놓고 밝은 보름달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출 때 순이는 시어머니와 이 도령을 위해 정성껏 빚은 다과를 들고 사랑채로 향했으며 세 사람은 따뜻한 등불 아래 마주 앉아 그간의 소소한 행복들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던 그 위태로웠던 밤이 사실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복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순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목이 메어 왔습니다. 이 도령은 순이를 위해 직접 지은 시를 낭송하며 그녀의 덕성을 찬양했고, 방 안에는 숯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다정한 속삭임이 가득 차올라 듣는 이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녹여주는 듯한 평화로움이 만연했습니다. 순이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이름과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음에 감사하며 창밖의 달빛을 향해 소원을 빌었고, 그녀의 소원은 오직 가문의 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행복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원로 김노인은 이 판서 댁을 방문하여 순이에게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며 그녀의 명철한 판단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순이는 겸손한 자세로 어른의 말씀을 경청하며 지혜로운 안주인의 모범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을 근처 산사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순이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추운 겨울을 대비해 따뜻한 옷가지와 음식을 보내주어 진정한 용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순이의 넓은 도량은 마을 청년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 청운골에는 신분보다 인품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자리 잡아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도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활력 넘치는 마을로 변모해 갔습니다. 순이는 이제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고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녀의 꿈속에는 이제 도망치는 여종의 모습 대신 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아름다운 마님의 모습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첫눈이 하얗게 내리던 날, 순이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했고, 마당에 쌓인 눈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은 마치 그녀가 걸어온 정직하고 올곧은 삶의 궤적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제일 윗자리를 순이에게 내어주며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니 마음껏 뜻을 펼치라고 격려했고, 순이는 시어머니의 깊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갈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집안을 보살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 도령은 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 내리는 풍경을 함께 감상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촛불 아래 하나로 합쳐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자태를 자아냈으며,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기 위해 여종 시절 사용하던 작은 손거울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매일 아침 자신을 다스렸고, 그 겸손함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며 순이가 나누어준 따뜻한 털목도리를 두르고 즐겁게 뛰어놀았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순이의 귀에 닿아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으며, 순이는 그 웃음이 끊이지 않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이는 이제 더 이상 아씨의 대역이 아니라 이 판서댁의 진정한 안주인이자 청운골의 희망으로 우뚝 섰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을 극복하고 진실을 지켜낸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고 세상이 하얀 눈 속에 고요히 잠들 때, 순이는 마지막 등불을 끄며 나직하게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 모든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이 되었습니다. 순이의 삶은 그렇게 갈등의 어둠을 지나 평화의 빛으로 가득 찼으며, 그녀의 미소는 청운골의 겨울밤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별빛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하지만
순이가 남긴 따뜻한 온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듯하며 그녀가 보여준 진실과 용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직하고 엄중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신랑 곁에 누워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으며 그녀의 숨결은 마치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다와 같이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아침이면 다시금 순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것이며 청운골의 전설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롭게 태어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이제 여러분도 순이의 평화로운 기운을 이어받아 깊고 포근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고 있으며 그 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린 채 오직 순이의 따뜻한 마음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의 눈꺼풀도 순이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감겨 평화로운 안식에 도달할 것입니다. 순이는 꿈속에서 다시금 꽃피는 청운골의 마당을 거닐며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웃음소리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머물러 지친 하루를 달래주니 이제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이 판서댁의 등불이 꺼지고 마을의 모든 생명이 고요한 숨을 쉴 때 순이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내일 아침이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순이의 삶이 증명했듯이 진심은 언제나 통하고 사랑은 모든 신분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그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장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옛적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달빛 아래 잠들며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으니 순이가 찾았던 그 진실한 평화가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밤에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무게를 이 포근한 이야기 속에 묻어두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 속으로 침잠하여 가장 순수하고 맑은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며 순이의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집마다 행복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이의 인자한 얼굴이 밤하늘의 달 속에 비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니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이제는 그 따스한 빛을 따라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맺습니다.